올해 을사년 4월 5일인 내일은 한식입니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서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명절에 해당하며 조상에게 감사를 전하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한식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고 지켜졌습니다. 이날에는 반드시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식에는 무조건 이것들을 지키셔야만 조상님께 복을 받아서 올 한 해 내내 가족과 자식들이 질병과 불행 없이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이제부터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째,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질병 없고 집안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하셔야 합니다. 한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올 한 해에 우리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한식날에도 조상님을 기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직장 생활 등 다른 바쁜 일상으로 인해 성묘나 제사를 못 챙기셔서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음으로라도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식날이 되면 아침 첫 끼를 드시기 전 조상님과 돌아가신 부모님께 꼭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 한 해에 가정과 자식들에게 복이 찾아들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조상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봄 기운을 담은 쑥이나 제철 음식 등 차가운 음식을 꼭 드세요. 한식은 말 그대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한식날은 불을 피우지 않는 날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어 이날 불을 피우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음식을 식혀서 차갑게 먹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날이었기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쑥떡이나 화전 그리고 도토리묵, 나물 반찬, 식혜, 수정과 등의 음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과 의미까지 모두 지키기는 어렵지만 한식날의 의미는 요란하지 않게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에서 언급한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식날 먹는 음식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첨언드립니다. 1. 나물 비빔밥과 같은 나물 요리. 나물 요리는 차게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바로 한식날 먹는 음식으로 추천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물을 반찬으로만 먹으면 아무래도 맛의 조화를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나물이 어우러진 비빔밥으로 먹는다면 한식날 식사로는 제격입니다. 2. 쑥떡. 쑥떡은 한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봄철에 나는 향긋한 쑥은 몸의 기운을 깨우는데 효과적이라 여겨졌고 한식 무렵의 제철 재료로 활용되어 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쑥의 향과 색, 영양이 모두 살아있는 쑥떡은 지금도 한식 상차림에 빠지지 않습니다. 3. 화전. 화전은 밀가루 반죽에 제철 꽃잎을 얹어 구운 음식입니다. 특히 진달래 화전이 유명하죠. 꽃의 아름다움과 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봄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리 구워 식혀서 준비하던 화전은 한식날에 빠지지 않는 디저트였습니다. 4. 도토리묵과 청포묵. 도토리묵이나 청포묵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먹기 좋아서 한식날 많이 먹었습니다. 별다른 조리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 많은 찬 음식의 대표 주자입니다. 5. 식혜와 수정과. 한식날에는 식혜와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도 함께 나옵니다. 입가심은 물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면서 한식날 음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통 음료입니다. 이처럼 떡과 묵, 나물 같은 전통 음식도 여전히 사랑받지만 요즘처럼 현대에는 성묘 후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조상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대 화를 내거나 다투시면 안 됩니다. 한식은 경건하고 조용하게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절대로 큰 소리로 말하거나 화를 내고 다투는 행위를 한다면 올 한 해의 모든 복이 도망가게 됩니다. 한식날에는 개도 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용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날만큼은 부드러운 말투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넘기도록 하세요. 절대로 마음속의 화를 밖으로 표출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올 한 해를 불행 없이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절대로 이사를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이사는 집안의 중대사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한식날에는 이사를 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식날 이사를 피하는 풍습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불씨가 참 귀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불씨를 꺼뜨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불씨를 귀하게 여겼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하다가 불씨를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식날에 이사를 하면 일이 안 풀리고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어서 이사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전날 밥솥과 옷가지를 먼저 옮기시고 떠나는 집은 정성껏 깨끗하게 청소한 뒤 이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밥솥은 밥을 짓고 요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며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집안의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밥솥을 먼저 옮겨야만 새로운 집의 기운을 좋게 하고 행운과 복을 불러들여 가족들의 건강과 부를 불러옵니다. 다섯째, 결혼식, 약혼식, 개업식 등 축하 행사는 피해야 합니다. 한식은 조용히 기도하는 날이지 시끄럽게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듯이 한식에도 결혼식과 약혼식은 되도록 지양해 주세요. 이미 예약을 하셨다면 전통을 존중하고 가족 간의 조화를 위해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한식날에는 화려한 음식과 외식 그리고 술자리는 피하세요. 한식은 절제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날이며 조상과 기운이 연결되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소박하게 식사를 하시고 외식이나 모임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 음주는 맑은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그 해의 운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모임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일곱째, 계약 문서 작성, 연애 시작 등 새로운 시작은 피하세요. 이날은 새로운 일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면 끝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조인식 등은 다음 날로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날은 새로운 시작보다 과거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세요. 여덟째, 산소에 갈 때에는 절대로 화기를 가져가지 마세요. 이날은 불을 피우지 않는 날입니다. 산소에 가실 때 라이터, 담배, 향로 등 불과 관련된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특히 한식날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매년 산불 화재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발 이날에는 등산이나 성묘를 가실 때 화기를 가지고 산에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경상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화마로 일상이 무너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